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구조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지난번에 했던 거에 이어서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구조체는 지난번에 어떻게 썼어요? 여러 개의 그 변수를 이렇게 구조체 안에다가 모아놓는다고 했어요. 그때 접근할 때 점과 요 화살표, 간접 참조 연산자, 직접 참조 연산자를 가지고 접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식은 구조체는 이런 식으로 스트럭트, 멤버, 자, 변수명 서로 다른 자료형을 모아놓을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구조체를 우리가 이제 변수 선언하듯이 선언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구조체 배열은 구조체 변수를 여러 개 만들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 개 만들 때 사용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 멤버를 뭐 예를 들어서 요게 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3 그러면 요 스트럭트 멤버가 색이 선언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각 할 수도 있지만 이 배열을 이용하면 우리가 각각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고 이 변수를 우리가 이제 이용해서 접근할 때 그 t의 0번째 0번 인덱스의 점 .a 뭐 1a 뭐 이런 식으로 그 배열명을 앞에다가 주고 여기다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조체를 초기화하는 방법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수, 구조체 변수를 선언할 때 그때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구조체는 위에서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20바이트 그 다음에 4바이트가 있다고 해서 이게 24바이트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이 사이즈 업으로 구해가지고 우리가 쓰셔야 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자, 그거부터 같이 해보고 중첩된 구조체, 구조체 안에 구조체가 다시 들어간 형태 그런 식으로 얘네들을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예, 좀 많아가지고 자, 그러면 저희 한번 구조체의 크기를 구하는 예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 14에 VI로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20vs 점 이동해 주신 다음에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파일명은 day14 ex01.c예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번에 할 거는 자, 구조체의 크기를 구하는 예제예요. 그래서 자, 구조체의 크기를 구하는 예제인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구조체에서 이제 크기를 구할 때는요. 자, 사이즈 업이라는 연산자를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응. 자, 연산자로 크기를 구해야 한다. 자, 한번 직접 어떻게 구하든지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조체는 요 안에다가 쓸 수도 있지만 메인 바깥쪽에다가 쓸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구조체를 정의하는 거예요. 자, 구조체를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스트럭트 멤버. 자, 중괄호 열고 닫고 세미콜론까지 주셔야 돼요. 자, 캐릭터 네임 30바이트 그대로 주고요. 자, 여기에다가는 이름을 주겠습니다. 이름. 자, 전화번호 있겠죠? 폰. 자, 30바이트 전화번호.
뭐 제가 계속 예, 자, 인티저 에이지. 자,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나이. 자, 이번에는 S라고 하는 애를 줄 건데요. 여기서 얘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얘는 이제 성별인데, 성별. 자, 남자는 이제 1이라고 할 거고요. 자, 여성은 2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성이라고 써야 되겠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에서 우리 구조체를 틀을 만들었으면 바로 사용할 수 없죠. 여기서 이제 구조체의 변수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스트럭트 멤버.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혹시 이렇게 선언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그럼 이렇게 선언하면 우리 이렇게 네임에다가 이렇게 넣을 수 있나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얘가, 여러분들 이게 저도 처음에 예전에는 이게 이제, 그러면 인티저, 저 age에다가 어떤 값을 넣을 때, age는 10 이렇게, 예, 이렇게 넣는다고 이제 착각을 하시면 이게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잘 보셔야 되는 게, 저거는 주소를 갖는 애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에, 저도 처음에 예전에는 저게 왜 안 되지? 포인터인데 얘가 화살표로 이렇게 해가지고 간접 참조 연산자로 접근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했지만 이거는 이제 사이즈 오브를 찍어보시면 아세요. 음, 잠깐만요. 사이즈 오브를 스트럭트 멤버 그 다음에 포인터 M. 음, 자, 사이즈 오브 M. 자, 여기 보시면은 잠시만요. 네? 오타가 있어요? 어디요? 몇 번째 라인이요? 아, 그러네. 예. 자, 얘가, 자, 이렇게 좀 오타가 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지금 저 M이, 예. 자, 여기도 그러네. 예. 자, 스트럭트. 예. 자, 이렇게. 그럼 얘가 4바이트. 저희가 지금 32비트로 컴파일을 했거든요. 4바이트예요. 그 왜 그러냐면 요거는 메모리 주소를 갖는 포인터 변수예요. 그죠? 우리가 32비트로 컴파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얘는 4바이트예요. 그러니까 얘는 단독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스트럭트 멤버의 뭐 포인터 P 이렇게 해갖고 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까처럼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메모리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단 스트럭트 멤버의 자료형의 메모리 주소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M으로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이 N은 자, 30, 64바이트니까 64에다가 65죠. 그죠? 그러면 얘의 크기는 65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확인해 보시면 68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이즈업을 항상 구해가지고 얘네들의 크기를 구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사이즈 오브 M은 퍼센트 D다라고. 예, 그러면 총 68바이트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 잘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예제를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자, 얘를 디버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요거는 방금 전에 이제 우리가 저쪽에서 이 구조체를 정의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두 번째가 되는 거죠. 구조체 변수를 선언하는 거예요. 변수 선언.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자, 얘를 F7번 눌러가지고 디버깅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브레이크 메인으로 런 실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자, 프린트 M 자,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얘가 지금 x 슬래시 뭐 16xwm 뭐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주시게 되면 지금 얘가 뭐 이상한 값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상한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 16이 아니라 32로 만약에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상한 값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쓰레기 값. 뭐 이렇게 그냥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구조체를 이렇게 만들 때 우리가 쓰레기 값을 우리가 되어 있는 거를 이제 0으로 초기화하거든요, 주로 이제 0으로 초기화할 때 그때 이제 쓰는데 자, 이쪽에서 저희가 이제 초기화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빠져나가시고요. 자, 이쪽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자, 그대로 하나를 따로 만들게요. 데이 14 EX02.C 그리고 자, 데이 14 EX01.C 그대로 불러오시면 돼요. 불러오셔서 자, 여기에 구조체에 이번에는 값을 자, 초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는 자, 구조체 변수를 자, 0으로 초기화하는 예제예요. 자, 그래서 얘를 초기화한다는 것은 이제 어떤 걸로 그럼 초기화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구조체 변수를 자, 선언 후 자, 구조체 변수의 이제 구조체 멤버 자, 멤버의 값들이 쓰레기 값으로 자, 쓰레기 값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자, 이 값을 0으로 초기화한다. 초기화해서 사용한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제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때는 이제 memset이라고 하는 메모리를 다 0으로 초기화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memset. 자, memset 함수를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초기화하는 함수는 memset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쪽에서 이제 그대로 구조체 정의하고 변수 선언했죠. 자, 이때 이제 memset이라는 거를 저희가 써볼 건데요. 자, memset은 헤더 파일이 자, string.h 안에 있어요. 자, 여기가 이제 memset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뭐 당연한 거지만 printf. 자, 그러면 memset을 자, 여기다가 이렇게 쓰시고 Shift K 누르시면 돼요. Shift K. 맨페이지가 떠요. 이렇게. 음. Shift K. 그러면 함수의 원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원형을 좀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뭐 리턴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기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그대로 함수의 원형은 이거예요. 자, 보이드 포인터.
보니까는 리턴 값이 보이드 포인터예요. 그럼 보이드 포인트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얘가 뭐 캐릭터의 어떤 그 자료형이 아니라 뭐 인티저의 자료형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캐릭터도 있을 거고 뭐 플롯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애들의 포인터들을 다 다룰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딱 정해져 있는 형태의 자료형의 포인터가 아니라 전천후 포인터라고 보시면 돼요.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드 포인터로 얘가 그대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함수의 원형은 요겁니다. 그래서 memset 자, 함수의 원형. 이 함수의 원형을 함수의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요. 얘가 가지고 있는 애 어떻게 쓰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다가 얘를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했던 것처럼 여기서 함수의 원형은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자, 사이즈 언더바 t는 unsigned int로 type def 문으로 제정이 된 것이다 라는 거고요. 사이즈 t는 우리가 이 사이즈를 구할 때 많이 사용하고요. 디버깅에서 메모리를 우리가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memset 저 m을 우리가 이제 초기화할 거니까는요. 여기다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스트럭트 자, 스트럭트 멤버의 포인터형으로 자, 여기는 지금 잘 보시면 얘가 데스티네이션 쪽을 초기화한대요. 어떤 걸로요? 요걸로 초기화한답니다. 요걸로. 얼마만큼 초기화할 거예요? 이만큼 초기화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스티네이션은 내가 초기화할 그 주소를 우리가 적어야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memset이라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서 지금 m이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생긴 애가 지금 여기 멤버가 이렇게 지금 변수로 만들어졌잖아요. 여기 네임이 있고 여기 폰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age, s가 이렇게 있잖아요. s와 age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쪽 자기 함수가 아닌 다른 쪽 함수, 여기 영역은 지금 메인 함수죠. 이 메인 함수 쪽에 있는 m 변수의 이 부분을 초기화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요 영역을 벗어났잖아요. 벗어날 때는 반드시 포인터를 넘겨줘야 얘가 그 포인터 주소로 따라가서 초기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함수의 원형이 뭐예요? 주소라는 거예요, 주소. 그러면 주소를 던져라. 그럼 내가 그 주소에 따라가서 초기화할게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소로 넘겨줘야죠. 그래서 주소 연산자 m을 쓴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 있는 얘 안 써도 돼요. 명확하게 하려고 이제 쓴 거고요. 어떤 값으로 초기화할 거냐라는 거죠. 0으로 초기화할 거예요. 이렇게 초기화할 값이 여기에 와요. 지금 제가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자, 지금 방금 제가 했던 거는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나온 거고 요거는 이제 우리 지금 요걸로 가죠. 리눅스에서는 이렇게 지금 현재 아까 맨 페이지에서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소를 넘겨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떤 걸로 초기화할 거냐. 그래서 0으로 초기화하겠다. 라고 하고 얼마만큼 초기화할 것이냐. 이때 우리가 저쪽에다가 값을 써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를 사이즈업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사이즈업우 자 스트럭트의 멤버의 크기만큼 그러면 얘가 스트럭트의 멤버의 크기만큼 구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값을 다 0으로 초기화한답니다. 그러니까 얘가 메인 함수에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m이. 자, 여기 있는 요게 m 변수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여기에 이런 형태로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시작 주소가 100번지래요. 그러면 memset이라고 하는 함수가 100번지를 받아요. 그리고 내부에서 여기서 그 주소로 따라가서 그 안에 들어있는 이 값들을 다 0으로 초기화한다는 거예요. 0으로. 쫙 0으로 다. 그렇죠? 얼마만큼요?
예. 0으로 초기화하는데 이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이만큼이라는 건 결국에는 얘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얘를 전부 다 0으로 초기화한다 이런 뜻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여기서는 우리가 메모리를 볼 수 없지만 잠시만요. 메모리를 여기서는 내용을 못 보니까 디버깅 해보셔야죠. 그래서 F7번 하셔가지고 자 메모리를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는요. 브레이크 메인 자 런 실행하셔가지고 자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저 M을 프린트로 한번 볼까요? X 슬래시 30XW 자 워드 크기만큼 16진수로 30개 30개를 32개로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딱 떨어지게 32개로 하겠습니다. 하나에 4개씩이니까는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값이 이런 값이 들어가 있대요. 결국에는 이런,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mem셋을 딱 거치고 나서 제가 P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0, 자, repeat 29times. 계속 반복이죠. 그러면 요거를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X를 이용하면 자 이런 식으로 주소가 아니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주소 연산자를 이용을 해야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제가 68바이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6비트, 16비트, 32비트. 그쵸? 자, 32비트니까 여기까지 64비트잖아요. 네. 그쵸? 32비트 64. 그 다음에 여기 64. 잠시만요. 32, 32. 여기는 지금 원래 값이네요. 원래 값. 그렇죠? 여기는 원래 값이고요. 여기까지예요. 68바이트. 그렇죠? 아까 우리 68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다 초기화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0으로 초기화된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초기화하고 간단 말이에요. mem셋. 메모리를 다 초기화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면 얘를 꼭 0으로만 초기화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값으로도 초기화할 수 있죠. 그래서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 다른 값 A로 한번 초기화해 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여기에 있는 애 얘가 0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니까 저희가 한번 대문자 A는 0x41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초기화를 해서 정말 얘가 저 값으로 초기화됐는지를 한번 테스트해보고 빠르게 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다가 자 0을 A로 이렇게 주겠습니다. A로. 아니면은 뭐 이렇게 주셔도 돼요. 0x41 이렇게 주셔도 돼요. 네. 근데 이제 그냥 여기다가 자 이렇게 A 이렇게 줄게요. A 그리고 나서 컴파일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F7번으로 브레이크 포인트 잡고 실행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한번 x 슬래시 32xw로 M의 주소. 자, 우리가 GDB를 사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포인터하고 연관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M의 주소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연습하면서 이제 보시면 되죠. 지금 여기가 원래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니까 A로 저희가 이제 초기화를 할 겁니다. 자, 보시면 자, 보세요. 여기는 아니죠. 왜 그러면 전체가 68바이트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A로 초기화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여기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또 확인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확인되셨으면 그대로 빠져나가시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여기가 좀 애매하다. 어차피 68바이트는 뭐
바로 전까지니까, 아, 여기가 좀 애매한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음, 지금처럼 A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초기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까지라는 거죠. 그렇죠? 저 구조체의 크기가 여기까지라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응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잘 보시면은요. 자, 지금 함수의 원형이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32번 라인에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얘를 이 M이라는 애는 이 스트럭트 멤버의 변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쪽을 이렇게 안 써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근데 이제 얘가 보이드 포인터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명확하게 또 써주려면 이렇게 써주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얘는 M의 주소긴 한데 스트럭트 멤버의 주소예요. 이렇게. 음.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써준 거고요.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여기 같은 경우에 자, 여기 같은 경우에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경우. 자, 위에 있는 거 좀 주석으로 달아볼게요. 여기 부분에 보면 자, 요거 있죠, 요거. 여기에 스트럭트 멤버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M 이렇게 해도 어때요? 똑같아요. 어차피 M이 스트럭트 멤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럭트 멤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거. 근데 M은 요 애가 그대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저 스트럭트 멤버의 실체. 그렇죠? 그래서 요걸 써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요걸 써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으세요. 자, 방법은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러 가지 형태로 한번 써봤습니다. 이렇게 다시 올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 자, 요거를 한번 저희가 재밌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리눅스에서 요거를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니까 리눅스에서 한번 실제 가지고 있는 그 구조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조금 화면을 좀 키울게요. 자, 여기다가 자, 이번엔 VS로 한번 해볼게요. 유저 인클루드에 pwd.h라고 하는 헤더 파일이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하니까 또 잘 안 보이네요. 자, 네, 이렇게 할게요, 그럼. 자, 유저 인클루드 pwd.h. 자, 이게 이제 pwd.h가 뭐냐면 우리가 이 패스워드에 대한 구조체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패스워드 구조체. 자, 우리 패스워드 한번 잠깐만 볼까요? 자, ETC의 패스워드. 원래는 그냥 안정적으로 쓸 때는 VIPW로 여는 게 사실은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PW를 ETC 패스워드를 VI로 여는 건 좋지는 않은데 그냥 여기서는 자 이렇게 나갔다가 그냥 VIPW 해가지고 이렇게 칠게요. 그럼 얘가 열려요. 그러면 여기에 요 정보 그죠? 그래서 자 요거를 자 다시 이렇게 할게요. 그냥 new 한 다음에 자 R하고 ETC 패스워드 뭐 VI로 사실 열어도 돼요. 이게 뭐 운영하는 그런
서버가 아니니까 연습용 서버니까는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7개의 필드가 있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는 계정명, 사용자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그인 쉘. 자, 로그인 쉘, 패스워드. 자, 이 패스워드가 지금은 X로 단순히 되어 있고요. etc 섀도우 파일에 비밀번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etc 패스워드는 일반 유저가 볼 수 있지만 이 ETC의 섀도우는 볼 수 없게 막혀져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암호화된 해쉬 값이 저장된 해쉬 값이 여기 섀도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유저 아이디와 그룹 아이디, 그 다음에 코멘트, 어, 설명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 이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쉘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용자가 이렇게 정보가 하나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이제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 얘가 미리 구하게끔 이렇게 스트럭처로 구조체로 이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스트럭트 패스워드라는 구조체가 있고요. 첫 번째는 유저네임,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비밀번호인데 지금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섀도우 파일에 들어있고요. 단순히 X라는 애가 들어있고 유저 아이디, 그룹 아이디, 그 다음에 코멘트, 자, G코스, 리얼 네임이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설명문이죠. 그 다음에 여기 홈 디렉토리 로그인 쉘이에요. 자, 이 구조체를 가지고 얘네들에게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구조체를 우리가 어, 배웠잖아요. 그 구조체를 가지고 저 패스워드의 파일들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으니까 자, 한번 요걸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이번에 실습할 거는 사용자의 etc 패스워드의 요 구조. 자, 사용자명, 비밀번호, 유저 아이디, 그룹 아이디, 설명문, 홈 디렉토리, 그다음에 로그인 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한번 돌려보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유저 인클루드의 pwd.h에 이런 식으로 얘가 들어가 있고요. 파일이. 자, 이 파일 안에 이 구조체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파일을 자, 데이 14 자, ex03.c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장하고요. 자, 이번에는 자, 사용자의 정보. 자, etc 패스워드에 사용자 정보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자, 사용자 한 명당 한 줄이거든요. 그래서 사용자 한 명당 예, 한 명당 한 줄. 이렇게 한 명당 한 줄이다. 자, 헤드 마이너스 n 1 여기다가 이렇게 잠깐만요.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다가 자,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헤더 파일이 하나가 필요해요. 그래서 pwd.h라고 하는 헤더 파일. 자, 그리고 이 헤더 파일을 이용해서 이제 함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사용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잠깐만요. 여기 이렇게 됐다 그랬죠? 이걸 좀 보면서 하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지우고요. 요것만 보죠.
아, 잠깐만요. 아, 얘네들이 저기가 다 저게 들어있어서 그렇구나. 음, 지우죠. 자, 여러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조체가 이렇게 있어요. 좀 구분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그대로 이쪽에서 자, 스트럭트를 이용해서요. 저 패스워드 있죠. 자, 얘를 그대로 포인터 PW로 그대로 선언을 할게요. 자, 아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잘 보시면, 자, get pw 남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 get pw 남을 쓰고 Shift K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은요, 이 get pw, 그러니까 패스워드의 이름, 네임을 가져오는 거예요. get password file entry.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한 줄을 갖고 오는데 보면은 지금 여기에 요 콘스탄트 네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쪽에서 뭔가 넘겨주는 어떤 값을 이 내부에서는 바꾸면 안 되니까 콘스탄트라고 상수 처리를 한 거고요. 주소로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의 이름을 넘겨주면 얘가 그대로 받아가지고 내부에서 구한 다음에 그 구한 걸 가지고 메모리에다가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자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아까처럼 이렇게 뭐 루트,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각각의 애들이 쭉 들어간 다음에 구조체 형태로 저장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 시작 주소를 던져줘요. 포인터잖아요. 그쵸? 근데 포인터인데 주소를 리턴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주소요? 스트럭트의 패스워드의 주소. 그러니까 받는 변수는 스트럭트의 패스워드의 포인터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받으면 얘가 만약에 100번지다. 그러면 이제 내부적으로 얘가 이렇게 함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이걸 뭐 예를 들어서 루트를 넘겨줬어요. 이렇게 ROOT. 이게 넘겨주게 되면 얘가 이게 주소니까 내부적으로 이제 이 애를 구한다는 거죠. 꼭대기부터. 가장 꼭대기부터 구해가지고 찾으면 그걸 메모리에다가 만들어서 실제 이제 여기다가 지역 변수로 만들진 않죠. 이게 정적 변수로 아마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정적 변수로 이제 외부에다가 이제 정적 변수로 만들어서 만든 변수의 요 주소가 100번지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100번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 주소는 스트럭트의 패스워드의 주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요 변수가 100번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변수는 결국에는 스트럭트의 패스워드의 포인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요 함수의 원형은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요? 요 pwd.h라는 애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도 사용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요 부분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요것도 저희가 밑에다가 좀 써드릴게요.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거. 섀도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룹도 마찬가지고 G 섀도우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이 다 구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갖다가 쓰시기만 하면 돼요.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갖다가 놓으시고 여기다가 자, 보시면 누구를 그대로 구할 거예요? 루트를 구할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구하게 되면 고정값이죠. 고정값. 그러니까 이제 이따가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인수로 받아서 넘길 거예요. 인티저. 예. 자, ARGC 캐릭터 포인터 ARGV에 포인터 배열로 받아서 예. 그쪽에서 이제 땅 쳐가지고 넘길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 자, 이렇게 쓸게요. 캐릭터 네임이
자, if. 혹시 ARGC가 한 개냐? 그러면은 한 개면 자,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캐릭터 네임을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밑에서 인수가 안 들어오면 네임에다가 루트를 집어넣을 거예요. 음. 그리고 여기다가 네임을 쓸 거예요. 음. 음. 네임에다가 잠깐만요. 어카운트라고 적을까요? 자, 어카운트라고 적죠.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카운트. 자,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내부적으로 구하겠죠. 구하고 그걸 저장한 다음에 던져줄 거예요. 그러면 얘가 PW라는 변수로 받을 거예요. 왜요? 요게 스트럭트의 패스워드의 포인터거든요. 방금 이거잖아요, 이거. 그쵸? 예. 이게 딱 일치하는 거죠, 요게. 요게 여기하고 딱 일치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뒤에다가 뭘 써줬어요. 그러면 어카운트는 저쪽에서 던진 argv의 0은 뭐예요? 명령어. 1은 그 다음에 제가 쓴 값. 이렇게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런 다음에 자, 컴파일에서 문제가 없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안 써서 에러가 경고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다가 써주면 돼요. 그래서 프린트 F를 이용해서 자, 아까 우리가 했던 그 내용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s. 음. 자, 여기다가 엔터를 쳐가지고 직접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PW. 자, PW가 뭐예요? 지금 포인터 변수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연산자를 써야 돼요? 간접 참조 연산자, 화살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PW name 이렇게. 그러면 얘는 그대로 루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여기다가 자, 패스워드, 유저 아이디, 그룹 아이디, 지코스, 그 다음에 홈 디렉토리, 로그인 쉘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자, 다 이렇게 해놓고 하나로 처리해도 뭐 사실 상관은 없는데 자, 하나씩 처리할게요, 그냥. 두 번째는 패스워드죠. 자, 저 패스워드가 자, 제가 25분까지 조금 안 보이니까 줄일게요. ZF. ZF를 주면 접어요. 자, 한번 볼게요. Shift V. 자, 여러분들이 자, 여기까지 ZF. 그럼 접어요. 나중에는 ZO 그러면 풉니다. 아셨죠? 그리고 다시 접으려면 ZC. 예. 자, 그래서 자, 블럭 잡고 플러스 라인까지 쭉 잡은 다음에 ZF 접는 거예요. 접기. 그 다음에 다시 ZO 열기. 그 다음에 또 Z 클로즈 해가지고 다시 접기. 자,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이제 뒤에서 다시 해볼게요. 예. 자, 저쪽의 내용을 자, 저대로 쓰시면 돼요. 이미 정의가 돼 있으니까 자, 저쪽에 PW 패스워드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지금 유저 아이디죠. 그러니까 얘는 자, 유저 아이디. 근데 유저 아이디는 문자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unsigned니까 u. 이게 이제 unsigned 인티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에다가 그룹 아이디. 그 다음에 자, 지코스. 우리가 이제 설명문이죠. 자, 지코스라고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디렉토리. 문자일이겠죠. 그리고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쉘. 지금 여기 잘 보시면 ES가 오면 ES의 인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소죠. 메모리 주소. 그러니까 얘가 지금 주소잖아요, 지금. 그죠? 네. 그러니까 출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누르면
그대로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을 출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자 해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애들을 저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섀도우도 마찬가지고 그룹도 마찬가지고 어떤 애들 전부 다 구조체예요. 이게 여러분들 로그 있죠, 로그 파일도 구조체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구조체를 잘 이해하시면 걔네들이 로그를 갖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잖아요. 데이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뭐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라스트 이런 거. 예.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바의 로그에 뭐 예를 들어서 야, 로그 파일에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라스트 로그. 그리고 라스트 로그도 있고 뭐 WTMP도 있고 이거 다 데이터 파일이에요. 이 데이터 파일에 데이터를 얘가 로그인을 하거나 그러면은 저장을 해요. 이때도 전부 다 뭐예요? 이 구조체 형식으로 로그를 예,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면 저 로그대로 WTMP도 이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있으니까 그 구조체 형식으로 쟤네들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놓고 컴파일이 잘 됐으면 나오세요. 자, 나오시고 여기서 그대로 자, 데이 14EX03이라고 땅 치면 루트 걸 보여주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자, 유저 모드로 좀 바꿀게요. 코멘트를 자, 여기다가 시스템 어드민 뭐 이렇게 해서 바꿨어요. 이렇게. 그러면 시스템 어드민으로 바뀌었잖아요. 왜 바꿨냐? 예, 출력할 때 이 내용이 이제 바뀌는 걸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뽑아낸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자, 되셨으면 그러면 이번에는 사용자가 얘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ETC 패스워드에 보면 뭐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엔진엑스라고 하는 사용자를 한번 뽑아볼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대로 사용자를 엔진엑스. 그러면 자 보시면은 지금 엔진엑스 그러면 ARGV의 값이 지금 들어갔죠. 그렇죠. 그러면 ARGC가 이제 2가 된 거죠. 그러면 1과 같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가 그대로 어카운트에 들어가고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는 누구예요? 엔진엑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그 ETC 패스워드에서 엔진엑스라고 되어 있는 애를 쭉 뽑아서 출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거기에 맞춰가지고 출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V판 메일 한번 해볼까요? V판 메일 엔터 치면 여기에 있는 요 사용자 그대로 뽑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그러는데 자, 유저 모드 마이너스 코멘트는 예를 들어서 자, 팝3라고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V판 메일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팝3라고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미 이제 설정되어 있는 애들을 활용해서 자, ETC 패스워드의 정보를 뽑아봤어요. 이렇게. 유저 모드 마이너스 C 시스템 어드민 루트. 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마 그게 사용자가 없으면 여러분들 있는 사용자로 하시면 돼요. 빈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 정보가 그대로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거를 저희가 한번 활용을 해가지고 뽑아봤습니다. 소스는 다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요거 해보시겠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자, 제가 보시면은 여기에서 2번인가? 예. 그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쓰면은 안 된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쓰게 되면 자, M에다가 지금 보시면은 여기다가 age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넣을 때 이거 못 넣는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요거는 포인터 변수거든요. 지금 32비트로 컴파일 했기 때문에 4바이트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애가 실체가 없잖아요. 이 변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은 바로는 못하죠. 요 위에 뭐 다른 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얘는 바로는 못 쓰는데 지금 방금 우리가 했던 지금 3번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를 이렇게 쓸 수가 있는 이유는 요 함수가 이미 내부에서 얘를 그대로 만들어서 구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메모리에. 구한 다음에 이 주소를 던진단 말이에요. 이 함수가 이제 get pw 남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때는 우리가 여기 있는 애를 그대로 어떻게 해요? 포인터 변수. 얘가 포인터로 던져주기 때문에 포인터 변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pw가 저쪽에 있는 이 주소가 100번지니까 이 100번지를 그대로 이렇게 받는다고요. 이 pw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안에 이제 멤버들을 접근할 때는 화살표로 이렇게 간접 참조 연산자로 접근해 갖고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네, 예. 그렇게 일단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만. 자, 여기다가 데이 14 EX 04.C. 자, 이렇게 해놓고요. 자, 여기 4번에다가 아까하고 얘하고 동일하게 저희가 사용을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는 요거를 그대로, 예. 자, 이미 이제 제가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자, 이미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여기다가 좀 자, 시간 관계상 자, 여기다 직접 쓰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게 아까 PW name, 예, 줄여서 이제 남이라고 그랬죠? PW 남. 그래서 그걸 사용하지 말고 전체를 다 예, 돌려서 쓸 거예요. 그때는 get pw entry ent 이걸로 써줘요. 그럼 얘가 알아서 구해서 얘를 전체를 다 구하거든요. 자, 이때는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보이드니까 여기다가 아무것도 안 쓰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수가 없는 애예요. 자, 그래서 자, 요거는 제가 연습할 때는 요걸로 썼기 때문에 자, 나가가지고 이제 할 때는 요걸로 그냥 하시면 되죠. 자, 요걸로 그대로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점씩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32비트로 컴파일 했기 때문에 자, 같이 한번 요쪽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 여기다가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줘야 돼요. 자, 두 번째 받아줄 변수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자, 패스워드 요 구조체 변수를 선언합니다. 네. 자, 그래서 etc 사용자를 우리가 예, 구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스트럭트 패스워드에 자, 포인터 pw 자, 요걸로 지금 얘가
이렇게 던져준대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여기 pwd.h를 딱 주게 되면 아까 우리가 했던 자 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etc 패스워드 자체가 지금 자 요 메인 위쪽에다가 제가 이렇게 주석을 좀 달면은요 요거예요 요거. 그쵸? 그러니까 저 pwd.h에는 이미 요 구조체가 딱 정의가 된 거예요. 요게 헤더 파일이 딱 인클루드 되는 순간. 그리고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쪽에서 변수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변수에 있는 애를 그대로 던지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 인티저 넘버에다가 그대로 1을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얘를 끝까지 반복해서 출력을 할 거거든요. 자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복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PW가 없을 때까지 값이 없을 때까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널 포인터일 때까지 얘가 이 함수가 구해서 근데 패스워드에 요 한 줄 한 줄이 사용자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용자를 구해서 이거를 자기가 내부적으로 만든 선언한 요 구조체에다가 담아요. 그리고 이 주소를 던져준다고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 PW가 받겠죠. 그 받으면 여기는 자 값이 있으면 저 주소를 받을 것이고 만약에 이제 없으면 널 포인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값이 있다는 얘기는 사용자의 정보가 들어있다는 얘기니까 그대로 내려와서 다 찍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저 네임, 패스워드, 유저 아이디, 그룹 아이디, 리얼 네임, 홈 디렉토리, 쉘 프로그램을 그대로 하나씩 하나씩 다 찍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첫 번째 넘버를 그대로 찍고 자 하나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순서대로 구조체의 순서대로 다 이렇게 찍은 거예요. 아까는 프린트를 여러 개 줬지만 C에서는 이런 식으로 양쪽에 맞고요. 그 다음 라인에다가 또 이렇게 주게 되면 이렇게 여러 줄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하면 마지막에 사용자가 있으면 이제 그 사용자까지 실행이 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F4번. 그러면 지금 44명이 저한테는 있네요. 그쵸? 그래서 쭉 보시면 44명이 있어요. 1번부터. 그쵸? 자, 44명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WC-L. 이게 라인 수를 세주는 거거든요. ETC. 자, 패스워드. 자, 그러면 얘가 44라인. 그죠? cat -n. 자, ETC 패스워드. 엔터. 그러면 44명. 그죠? 라인 수가 옆에 나오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잘 나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자, 근데 이제 저희가 중요한 건 여기서 디버깅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걸 볼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아, 구조체가 지금 저렇게 세팅이 잘 되는구나. 그거 하고요. 아, 마지막 사용자까지 갔더니, 그 다음에는 사용자가 없으니까 얘가 널 포인터를 리턴하는구나. 요거를 같이 한번 볼 거예요. 그러면 while의 널 포인터라는 거는 뭐예요? 예. 그러면 널 포인터하고 같다라는 얘기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사용 ETC 패스워드의 사용자가 쭉 있는데 여기까지 다 오고 그 다음을 던지려고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 얘가 얘한테 널 포인터를 리턴한다고요. 그러면 널 포인터를 리턴하면 널과 같지 않다고 했으니까 널과 같은데 같지 않다고 했으니 거짓이죠. 그러니까 false이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출력의 결과는 생략을 할게요. 자, 그래서 전체 사용자를 다 체크를 해가지고 출력을 해준 거예요. 자, 한번 저희 브레이크 포인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디버깅 해갖고 브레이크 포인트를 저희가 한번 가보고 여기서 런 실행할게요. 자, 보시면은 디스플레이에 넘버를 하나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에 자, M을 그대로 하나 주겠습니다. 네. 아,
next. 아, PW도 이루겠군요. PW. 자, 그러면 next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요 주소에 뭔가 있대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써야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들어왔으니까 값이 지금 보시면 while. 자, 지금 보시면 여기가 PW 방금 요 주소잖아요. 얘가 지금 메모리에 만들어서 그 요 애가 메모리에 여기에 만들어서 사용자 etc 패스워드의 정보를 그대로 어떻게 해요? 이쪽에다가 던졌어요. 이렇게. 여기에 쭉 이렇게 채웠단 말이에요. 구조체에다가. 채우고 요 주소를 던져줬어요. 그 주소가 여기래요. 시작 주소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 있는 애가 이거니까 널과 같지가 않잖아요. 얘는 0x000000 그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내려와서 이제 찍어주는 거죠. 한번 찍어주고요. 그쵸? 사용자 정보 찍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얘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구하겠죠. 그럼 그 다음을 또 구하겠죠. 구해가지고 보니까 그 다음은 또 다른 사용자죠. 예.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해요? 예, 이런 식으로. 자, 제가 next 한 다음에 자, 한 30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쭉 돌렸어요. 예. 자, 아직도 더 해야 되겠네요. 30번. 음. 자, 한 10번. 자, 10번. 자, 이제 거의 왔어요. 자, 저희가 너를 봐야 되니까는요.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사용자가 지금 KBS 유저거든요. 자, GDB에서 쉘을 쓰면 바깥으로 잠깐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테일 마이너스 3 해보시면 ETC 패스워드의 마지막 사용자는 구입한 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넥스트를 2번 하면 이제 끝나네요. 자, 일단 들어갔고요. 사용자 찍어줬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돌아서 구입한 메일을 구해서 그 주소를 던지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없으니까 어때요? 그대로 빠지는 거예요. 그죠? 구입한 메일까지 출력하고 그 다음에 던졌는데 보니까 없잖아요. 근데 보니까 0x00이래요. 그쵸? 그러니까 더 이상 없는 거죠. 자, x 슬래시 자, xw pw의 주소를 확인해 보면 자, 이렇게 554로 돼 있고 거기에는 다 널 포인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같죠. 근데 같지 않다고 했으니까 거짓이죠.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사용자를 다 이런 식으로 채워가지고 출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저희한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래서 전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넥스트를 조금 빠르게 돌려봤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저희가 해본 거니까 디버깅에 대한 내용은 여기다가 다 써드렸습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리눅스에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를, 예제를 하나,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간단하게 저희 한번, 자, 입력받는 애를, 학생 점수 입력받는 애를 그대로 하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요거를, 자, N 한 다음에요. 자, 데이 14 EX 05.C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자, 이번에는 저희가 한번 학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학생의 점수를 입력받는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학생의 점수를 자, 입력받아서 자,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쪽에다가 구조체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되니까는요.
일단 첫 번째는 점수, 구조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스트럭트 점수. 중괄호 열고 닫고 세미콜론까지 정확히 써주시고요. 자, 여기다가는 이름을 입력받을게요. 30. 자, 요거는 이름. 자, 인티저 KOR. 자, 요거는 국어 점수를 입력받겠습니다. 자, ENG에다가는 영어 점수 입력받을게요. 자, 매스라고 하는 애는 수학 점수 입력받을 거고요. 자, 토탈은 평균. 그 다음에 더블. 자, 얘는 에버리지는 평균을, 예. 아, 얘가 평균이 잠깐만요. 얘가 지금 총점이에요, 총점. 자, 평균을 이걸로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점수 구조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점수 구조체를 그대로, 자, 두 번째 이제 변수를 선언해야죠. 우리가 이 구조체를 만들었으면 이거 자체를 못 쓴다고 그랬죠. 이거하고 똑같이 생긴 애의 실체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구조체를 그대로 여기다가 변수를 선언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자, 똑같이 두 번째는, 자, 점수, 저 구조체를 어떻게 해요? 예, 변수를 선언할 거예요. 예. 자, 여기다가 그대로 스트럭트, 자, 점수. 자, 이번에는 스튜던트 하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학생 구조체. 자, 학생의 점수를 담는 그런 변수예요. 자, 인티저 i 하나 주고요. i는 필요가 없구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생의 점수를 입력을 할 거예요. 자, 여기다가 그대로 그냥 이름하고 이거 다 입력 받으면 되니까는요. 프린트를 이용해서, 자, 점수 입력.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프린트 F를 이용해서 이름 입력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냥 스캔 F로 줄게요. 자, 퍼센트 %S 이렇게 주시고 여기다가 자, 그대로 자, 스튜던트에 점을 찍으면 돼요. 거기에 네임에다가 그대로 입력을 받으면 돼요. 저거 자체가 주소잖아요. 그렇죠? 배열이니까. 그래서 요 주소를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은 이게 주소가 되니까 그대로 입력을 받겠죠. 자, 그 다음에 국어 점수 입력을 받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스캐너프를 이용해서 자, 퍼센트 %D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스튜던트의 KUR을 이렇게 적으면 되나요? 안 되죠. 주소잖아요, 주소. 그러니까 여기다 뭘 적어야 돼요? 이렇게. 왜 그럴까요? 지금 여기 있는 요 위에 있는 다시 얘기해서 자 여기 있는 애가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변수가 여기 얘가 그죠? 이거는 스튜던트예요. 스튜던트. 그리고 여기에는 각각의 이제 요 멤버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요 스캐니프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쪽에 있는 요 변수에다가 저장하려고 그래요. 그래 그냥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이쪽에서 접근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주소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주소로 받아가지고 입력한 어떤 값을 이쪽에다가 이렇게 저장한다는 거죠, 여기다가. 그래서 주소. 그러니까 얘도 주소인 거예요. 근데 얘는 배열이 아니니까 다 이렇게 엔드 기호를 써주셔야 스캔F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저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학 점수, 영어 점수도 다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복사하신 다음에 요거만 바꿔줄게요. 자, 영어 점수. 이번에는 자, ENG. 자, 이번에는 수학 점수. 자, 매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는 그대로 이제, 자, 스튜던트의, 자, 거기에 토탈이라고 하는 저 멤버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누구를요? 스튜던트의 점 적고요. 그 다음에 KUR 플러스 스튜던트의 점 적고 ENG 플러스 스튜던트의 자, 매스를 이렇게 플러스 하면 되죠. 자, 한 줄의 연산자가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요, 우선순위를 보는데, 대인 연산자가 산술 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예, 얘부터 연산을 해요. 근데 얘네들은 다 같은 거니까, 더하고 더해서 토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튜던트의 평균, 에버리지를 그대로 여기다가 이제 넣는 거죠. 그래서 스튜던트 점 토탈에다가 나누기 3.0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밑에서 자, 풀캐릭터로 자, 요건 문자를 하나 출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엔터키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프린터를 이용해서 이제 점수를 출력하면 되는 거예요. 점수 출력. 자, 그러면 국어 점수부터 먼저 한번 출력해 볼게요. 자, 국어 점수. 자, 국어 점수는 그대로 퍼센트 D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영어 점수. 그죠? 자, 여기서는 그냥 각각 하나씩 할게요. student.kur 찍고요. 자, 영어, 수학, 총점 평균까지 다 복사해 놓고요. 그 다음에, 자, 이쪽에서 그대로 가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영어 점수. 그러면, 자, ENG. 그 다음에 수학 점수. 자, 매스. 그 다음에 이제 총점 평균이 있죠. 자, 총점.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자, 여기 이제 평균은 자, 퍼센트 D가 아니라 이제 F로 쓰시면 돼요. F. 근데 이제 얘가 여러 개가 나오니까 점 EF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만 보여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제 에버리지를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잘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홍길동. 자, 90점, 80점, 99점, 엔터. 그러면 정확하게 이렇게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여기서 구조체에 들어가는 걸 보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디버깅으로 관련된 내용이 구조체에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저런 구조체를 가지고 이제 파일에다가도 저장할 수도 있고요. 자, 지금은 이제 화면 출력이지만 파일에 저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구조체를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 통신 있죠? 소켓 프로그램을 가지고 상대방한테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빨간색이 그대로 데이터를 받아서 이쪽한테 쭉 넘기는 거예요. 통신. 그러면 얘가 그대로 또 받아가지고 뭐 파일로 저장을 한다든지, 뭐 화면으로 출력할 수도 있고요. 화면. 그리고 그대로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디요? DB 안에다가 넣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얘도 마찬가지죠. 입력받아갖고 지금은 화면이지만 나중에 이제 파일을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을 배우면 파일에다가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안에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켓을 이용해서 상대방한테 통신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됐으면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DDB에서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브레이크 메인 해놓고요. 이번에는 자, 리스트 1부터 100까지 엔터 쳐가지고요. 전체를 다 출력한 다음에 브레이크를 어디다가 잡을 거냐면요. 48번 리턴 쪽에다가 잡을 거예요. 자, 브레이크 48. 자, 런. 자, 넥스트, 넥스트. 잠시만요. 아까 제가 브레이크 메인이라고 했나? 아, 브레이크 메인이라고 했나? 자, 다시 할게요. 이게 이제 버릇이 돼가지고 그냥 자, 리스트 1부터 100까지 엔터. 그러면 이제 엔터를 또 치면 100이 안 되면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리턴 값이 저 리턴 0 해가지고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브레이크 48. 자, 여기다가 잡고 런 할게요. 왜 그러냐면 나머지 입력되는 부분은 저희가 볼 필요가 없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이거 영문으로 그냥 할게요. 미스터 홍. 그러니까 디버깅을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영문이 안 들어가면 한글로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이제 숫자가 이상한 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영문으로 그냥 쓸게요. 그 다음에 이것도 뭐 16진수 형태로 봐야 되니까 자, 그냥 편하게 1점, 2점, 3점으로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프린트를 이용해서 자, 아까 스튜던트가 있죠? 자, 요거 그대로 확인하시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얘가 뒤에 쓰레기 값이 쭉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문자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mem셋으로 초기화를 안 해줘서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이따가 이제 해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 주소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x 슬래시 넉넉하게 16xw로 자, 여기다가 스튜던트 자, 이렇게 확인하셔가지고 이런 값들이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자, 보기는 조금 그렇지만 여기 이제 보시면은 자, 요 A 있죠. x 슬래시 자, cb 한 다음에 요거를 땅 치면 얘가 잠깐만요. 요거를 요렇게 치면 요게 m이 요렇게 나와요. 요게 m이에요, m. 우리가 미스터 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여기에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그 다음에 넓은 자인데 근데 나머지 애들이 지금 얘가 아까 우리 얘 소스를 보면 얘가 몇 바이트예요? 30바이트죠. 30바이트니까 30바이트까지 쫙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값이.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저희가 1, 2, 3,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내용이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값들이, 쓰레기 값들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코드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요. 점수를 집어넣기 전에 여기다가 mem셋으로 초기화할 거거든요.
그래서 헤더 파일에다가 저희가 넣어놔야 되니까 아까 우리 헤더 파일 썼었죠. 그래서 자 여기다가 string.h 자 그래서 memset 자, memset이라고 하는 요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쟤를 쓸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함수의 원형은 요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memset으로 초기화할 거고요. 자 요거는 print f 그러면 요쪽에다가 여기다가 memset으로 초기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memset이 형식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는 어디를 초기화하는 거예요? 자, 지금 스튜던트 있죠? 얘로 초기화 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주소를 줘야 되잖아요. 주소. 근데 얘가 보이드 포인터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자, 정확하게 이제 하려면 얘는 스트럭트의 점수의 주소예요. 이렇게 쓰는 거. 점수의 주소예요. 이렇게 쓰고 자, 뭘로 초기화할 거예요? 0으로 초기화할 거예요. 자, 사이즈는 얼마예요? 그 일일이 다 저희가 구해야 되나요? 이거 34, 4, 4 이렇게 구할 수가 없죠. 사이즈 업으로 구하는 거예요. 사이즈 오브 자 여기다가 스트럭트 점수라고 써도 되고요. 스튜던트라고 써도 돼요. 스튜던트 이렇게 그래서 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 있는 얘가 그대로 메모리에 딱 잡혔어요. 여기 그죠? 그래서 여기가 스튜던트예요. 그래서 여기에 각각의 네임 자, 그 다음에 KOR, ENG, MES, 그 다음에 쭉 이렇게 토탈, 에버리지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100번지래요. 얘가 100번지를 이렇게 넘겨주고, 그 다음에 넘겨준 A의 전체 크기는 요거예요. 사이즈 오브 스트럭트. 아니, 사이즈 오브 스튜던트. 그거를 다 0으로 초기하니까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를 다 0으로 초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작하자는 거죠. 그러면, 자, 일단은 컴파일하고 일단 제가 점수를 그냥 다 입력하고요. 디버깅 해볼게요. 잠깐만요. 디버깅. 자, 브레이크. 자, 아까 리스트로 확인해 보면 저희가 리턴 값. 자, 53번이네요. 왜 그래? 소스 코드가 바뀌었잖아요. 자, 53번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 걸고 런. 자, 이름. 자, 여기서는 그냥 ABC라고 할게요. 분석하기 편하게. 자, 1점, 2점, 3점, 엔터.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걸렸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자, 프린트를 이용해서 스튜던트를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랬더니 여기에 0이 계속 반복된다고 이렇게 나오죠. 그 메모리 주소를 한번 볼까요? 여기다가 넉넉하게 자, 16XW로 스튜던트. 자, 보시면 정확하게 0으로 초기화 됐죠. 깔끔하게. 자, 그래서 나머지 애들이 여기 쭉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잠깐만요. 제가 소스 코드를 올려드렸나요? 네, 여기 올려드렸죠. 근데 memset은, memset을 안 해드렸구나. 자, memset은 내가 이제 코드를 또 바꿨으니까는요. 이대로 해서 올려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memset으로 안 했을 때고, 요거는 자, memset으로 우리가 이 구조체의 값을 구조체 변수를 자 0으로 초기화한 소스 코드다. 이걸로 이제 수정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깨끗하게 쫙 쓰레기 값들 다 없애고 이렇게 시작하시면 그러면 보기에도 깔끔하고 예. 뭐 문제는 사실은 없어요. 안 해도 사실 되긴 하는데 그래도 딱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예, 구조체의 전체 내용은 다 못했지만 몇 가지 것들을 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잘 여러분들이 연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